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한 의원입니다. 먼저 이철호 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최병준 의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학홍 부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도정 질문에 앞서 지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부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대전환의 중심에 서야 할 스마트팜 농업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알려드리면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께서 이철호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 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의 농업 대전환 핵심 전략 중 두 번째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기존 비닐하우스 30%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2023년 기준 29헥타인 스마트팜을 200헥타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계획처럼 농업의 첨단화는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은 냉난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 3년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농사용 저압요금은 2022년 1월 킬로와트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인상되었고 농사용 고혈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에서 9원에서 66원으로 79% 폭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교해도 3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정도로 급등한 것인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통은 몇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면세유, 전기세 등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대전환을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화훼농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미화훼연구소를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변경하면서까지 스마트팜 연구와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10여 건의 스마트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냉난방 효율성과 관련한 연구는 전무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스마트팜의 냉난방 형태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 효율성이 높은 냉난방 설비에 대한 지원 보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냉난방 설비뿐 아니라 보온, 단열, 지하수 수막을 이용한 미스트 쿨러 시스템 등 스마트팜 시설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며 농가에서 경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2,839억 원이 운영 중인 농어촌 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천억 이상 늘려 최첨단 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에서도 유가와 전기세 등 폭등에 대비하여 일정 가격 변동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이를 통한
농촌 지역 주민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 경기 불황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도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 구입에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우리 경북은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함께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가스 공급 유무에 따라 난방비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보급으로 농촌과 나아가 분단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기준 약 70.2%로 전국 평균 85.7%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북보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전남, 세종, 제주 단 4곳뿐으로 경북도의 열악한 에너지 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남의 경우 보급률이 62.4%에 불과하지만 2031년까지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남도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31년까지 약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63.6% 수준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전국 평균인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도내 시군의 상황을 보면 19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청송, 영양, 울릉 3개군은 공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개 시군은 공급률이 평균 80.4%이나 군부는 33.8%에 불과해 도내 시군 간 에너지 복지 격차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군은 약 37%에 불과하고 의성, 청도, 성주, 봉화는 보급률이 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 공급률이 낮은 것은 100m당 43세대 이상이 되면 설치하는 배관망의 공급 기준 등 민간회사가 내세우는 단순 경제 논리 때문이므로 당장 눈앞의 사업성에만 따지지 말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적 이득을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와 불과 10여 분 사이에 있는 다산면의 경우 민간업체의 수익 구조에 맞춰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거리가 멀지도 않은 단독주택 주거단지에는 수익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급을 미루거나 설치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대구와 비교할 때 정주 여건의 차이로 인구 유출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으로 농촌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당장 경제성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면 소재지부터 이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며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도민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로 경북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부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특히 보급률이 33%에 불과한 군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도정질문에서 고령군 지방도 905호선 확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고령군 성산면 덕성상거리에서 다산면, 다산 일반 산업단지까지 4.7km를 3단계로 나누어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1단계 공사는 지난 2023년
무려 10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군에서 시행되는 3단계 구간이 원래 준공 예정인데 반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2단계 구간은 준공이 3년 이상 늦어져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지사님께 조속 추진 의지에 대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이 도로에서 고령의 마을 주민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박스 암거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도에서는 당초 27년 10월 목표로 했던 사업기간이 또 연장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지도 67호선 또한 대형 차들이 중부 내륙고속도로 용암 IC에서 경남 진주 등으로 가는 단거리 노선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량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길어진 공사 기간으로 생활의 고통은 그 한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하도록 강력한 행정력 및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아울러 공사 지연 문제 및 현장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 도내 통학 차량 운영 개선과 학구자 완화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교육 여건의 악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상급학교로 지나갈수록 도시로 유출되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령군은 지난 10년간 초, 중, 고 졸업생 수와 상급학교 입학생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4년 250명에서 2024년 110명으로 무려 56%나 감소했고 중학생은 41%인 99명 감소, 고등학교 입학생은 29%인 57명이 감소했습니다. 지역의 교육 여건 낙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학생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령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와 인접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은 통학이나 학습 여건이 더 나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큰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군의 경우 국내 유일하게 대구로 진학이 가능한 공동학구제인 다산중학교가 있음에도 근래에 와서는 다산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구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 단위의 지역 특성을 인식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환경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국중학교, 고령중, 계진분교 등 총 학생 수가 작은 학교와 고령중학교처럼 학생이 많더라도 버스 운영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하여 애주택시를 확대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학 차량 공동 운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개별 학교의 협력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통학 차량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군 다산중학교의 경우 등하굣길 인도가 없어 도보 통학에 대한 불안감과 40분 이상 소요되는 통학거리로 인하여 학부모들께서 자체 셔틀버스 운영에 연간 8,500만 원이나 되는 통학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출해보면
학생 한 명당 월 7만 원을 부담하는데 형제가 다니는 경우 1년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는 큰 부담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산중학교처럼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인근에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도 없어 통학버스 협력도 안 되는 학교들의 경우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유학구제 확대 지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고령군 성산중학교는 대구와 불과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성산중학교를 공동학구제 학교로 지정한다면 상급 학교를 가기 위해 대구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군 성산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정주권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계기가 되고 농촌의 작은 학교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농어촌 지역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지역 학교는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교 운동부의 육성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체육교육과 진로 설정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문제의 현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군인 고령군에도 현재 고령교육지원청 산하 태권도부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단 한 명의 전담 지도자가 짧게 주인 훈련 시간에 체육관에서 초, 중, 고 선수들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선수 수준별 맞춤 지도가 불가능해 훈련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지도자가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경우 지도의 공백 등으로 운동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도자의 피로도 또한 심각하여 지속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지도자 증원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인건비 초익 제한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과 도, 시군 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매칭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보조 지도자를 추가 채용 배치함으로써 학생 운동부의 지도자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유사한 방식의 체육 지도자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기조와도 부합하는 이 방향에 대해 경북도 또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일 종목 초, 중, 고 연계 육성에 한 명의 지도자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지속 가능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교육청, 도, 시군 인건비 분담 방식을 통한 보조 지도자 운영을 추진할 방향은, 의향은 있으신지 대하여 교육감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도정 질문하신 오늘 최태림, 금광태, 노선 의원님께서 이철호 도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해 주시고 또 도정의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생산비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 또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또 군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 67호선, 905호선 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도의 입장과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도의 농산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농업대전환 특위, 또 경북대구 행정통합특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농업 경쟁력 강화 또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고물가와 경기 둔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도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망 충분히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대비 두세 배 높은 가격이 높은 등유나 LPG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위험도의 문제, 또 도농 간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정주행권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말 기준 71.6%입니다. 전국 평균인 85.7%는 물론 광역도 평균에도 77.8에 못 미치는 수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지역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급률이 33.8%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또 두 번째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 가스 배관 투자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가스사가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에너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지역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한 경제성 기준이 100m당 43세대 이상인데 이런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1,593억 원을 투입해서 공급 배관 430km를 설치했고 5만여 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140억 원을 투입해서 배관 31km를 설치, 2천여 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회사가 미공급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투자보수 가산율을 최대치 3%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최대한 적용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 기반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스 배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배관망을 도시가스사와 발전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서 주변 농가와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한다면 배관 설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포항, 구미, 문경 7곳 등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소 인증 엄면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회사와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 2026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수립하고 공급률이 낮은 군지역부터 먼저 면소재지 중심으로 단계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는 농촌 지역에서도 저렴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엄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732억 원을 포함해서 총 1,464억 원을 투입해서 14개 시군 1만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07억 원을 투입해서 214개 마을 1만 3천여 세대에 보급했습니다. 올해에도 331억 원을 투입해서 28개 마을 1,900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LPG 배관망, LPG 소형 저장 탱크는 기존 등유와 또 LPG 용기보단 저렴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연료비 절약은 물론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 에너지 격차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또 농촌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지방 소멸 방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만큼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생산비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 또 67호선
905호선 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도 입장 및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당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는 도내 통학 차량 통합 운영 방안 촉구 및 농어촌 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 부족 문제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또 농업대전환특위 경북대구 행정통합특위 정책연구위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하고 계시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확대를 위한 산업수요 연계 학과 신설 제안, 경북형 기술학교 정착 지원 등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이 주도하여 관리하는 통합형 통학 차량 운영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에듀버스 및 택시 710대 중 77%에 해당하는 546대를 농어촌 읍면 소재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학교에는 교육 재정과 통학 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지역별 통합 노선 통학버스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학교별 등하교 시간이 다르고 학생들 거주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합 노선 통합버스가 순환하여 운행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와는 대중교통 노선 조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건이 되는 곳에 통학차량 통합운영 시스템 시범 운영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범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구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 유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학구는 적정한 학생 수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을 의미하고 통학 차량은 동일 학구 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구 수정을 통해 공동학구 설정이 선행이 되면 통학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행 학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학구 지정 등 학구 수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 다산 성산면 일대와 같이 정주 여건 변화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 줄어드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출생의 그런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령군의 경우에 이런 그 대도시 인접 지역에는 어려움이 또 따로 큽니다만은 경북 전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입학에서 타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경부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학생 선수가 감소되고 또 운동부 축소로 이어져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또 복수 급별 학교를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지역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별 지도 인원, 일일 평균 순회 거리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시 지자체 및 지군 체육회와 협의하여 교통비와 활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고용 경직성 완화 및 지도자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지도자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여 전문 강사나 해당 종목 전공 대학생 등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학생 성취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체육회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체육회 소속 지도자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더욱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 도, 시군 간 예산 분담을 통한 3자 협력 체계 구축에 전점으로 공감을 합니다. 3자가 협력하여 예산을 분담한다면 지도자의 고용 유연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지역사회를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을 이유로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우리 모두가 찾아오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생산비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스마트팜의 냉난방 형태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수행 의지, 농촌진흥기금 확대를 통한 농업 분야 적극 투자 촉구, 전기세, 면세유 등 농업 분야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가업성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경간농업지구 육성 조례 대표 발의 등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농촌 복지와 농고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질문해 주신 스마트팜의 냉난방 형태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수행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냉난방비는 농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에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냉난방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딸기 하우스 내 보온성 강화를 위해 개발한 에어캡 활용 기술은 난방비가 약 24%까지 절감되어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 5위의 수경 재배 시스템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름철 냉각수를 고형 배지경 부근에 부은 냉풍해서 온도를 낮추는 기술로서 생산량과 수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스마트팜 농가에 보급해서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관련 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냉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를 더욱 강화해서 스마트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농촌진흥기금 규모는 93년 처음 조성한 이래 금년 4월 말까지 총 2,83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는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융자 한도는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까지 확대해서 농가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7년까지 총 3천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 늘어나는 첨단 농업 분야의 투자 수요를 감안해서 농촌진흥기금 조성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전기세, 면세유 등 농업 분야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스마트팜 면적은 2020년 이후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등 외연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유가와 전기료 등 농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 전기료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팜을 포함한 많은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높아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 원예 시설에 낙엽 보온, 커튼, 수막 재배 등 그러한 설비를 지원하고 지열, 폐열,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 이용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필수 농자재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금년에 유일비료, 농자재 구입 등 19개 사업에 1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사용 면세유의 경우 지난 22년 유류 가격이 폭등 시에 한시적으로 인상 가격 차익을 지원한 바 있으며
무기질 비료 갑등 시에도 가격 인상 분의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국제 유가 폭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 등 가격 급등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살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 고령군 지방도 905호선, 국지도 67호선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공사 지연 문제 해결과 현장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확충은 교통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현재 고령군 내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확충 사업은 총 4건으로 지방도 905호선 고령에서 성산 도로 확보장 공사, 용정에서 나정간 도로 건설 공사와 성산교 개체 공사,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고령에서 성주간 도로 건설 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도 905호선 건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에서 성산간 도로 확보장 공사는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에서 무게리까지 1.28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본공사는 2024년에 준공한 1단계 사업과 올해 준공 예정인 고령군의 3단계 사업과 연계한 동고령 IC에서 다산 지방산업단지까지 4.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은 완료 단계에서나 불법 점용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실제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준공계획 연도인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및 행정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정에서 나정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성주군 용안면 동랑리에서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까지 지방도 905호선 미개설 구간 1.3km 구간에 터널을 개설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성주 IC와 하원 IC 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서 이번 달부터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산교 개체공사는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일원에 지방하천인 용소천을 횡단하는 성산교를 개체해서 동고령 IC와 성산교 구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으나 용소천 하천 기본 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되어 왔으며 지난 5월 말에 하천 기본 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실시 설계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고령에서 성주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에서 성주군 용안면 용정리까지 8.54km를 폭 10.5m의 2차로로 개량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율은 60%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사업 구간 내 연약한 암질 등으로 인해서 2022년, 23년 터널 갱구와 사면에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재 정밀 조사 등으로 구간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터널 보강과 문화재 정밀 조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사면 보강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된 구간부터 부분 개통하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령군뿐만 아니라 동해 SOC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